최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을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6천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특징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간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뒤에 가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오늘 뭐 소비 관련주들 좀 올라갔고요. 로봇과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올라갔고, 심지어 게임, 엔터주들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훈풍이 도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전쟁 때 삼성전자는 한 18만 원 조금 언더, SK하이닉스는 80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있어서 SK 스퀘어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뒤로도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좀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뭐 언제든지 드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면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라는 거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거듭 말씀드리면 24만 원에 사서 25만 원에 팔아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좀 싸게 샀어야 되는데 밀리면 사야지, 이런 관점의 접근은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일부 투자자분들이 밀리면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밀리면 사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사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계속해서 불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타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주식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걸로 봤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기법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좀 다르게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지금 추세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결국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올랐고요. 따라서 주가와 밸류와의 관계가 전쟁 때문에 좀 벌어졌었습니다. 밸류는 반도체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쫓아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주가가 따라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밸류와 주가가 만나는 단계, 이 단계까지 현재로서 우리가 이제 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준들을 놓고 보면 1분기가 이제 3월 말까지죠. 3월 말까지가 1분기이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성적을 확인하는 단계죠. 지금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하루에 한 100여 개씩 쏟아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증권사들이 그 프리뷰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의 기준은 컨센서스 대비 좀 더 나올 것이냐, 덜 나올 것이냐,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거죠. 최영주 TV에서는 지금 중요한 기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 분석을 계속해서 해드릴 거고요. 또 영상 하단에 제가 이제 3프로 TV와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매일매일 리포트 읽는 것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트랙입니다. 일단 지금 저와 같이 시장을 차영주TV에서 보시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차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움직일 종목들을 좀 깊게 보시겠다라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3프로 TV에서 강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일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 보셔서 어떤 기업들이 올라와 있고 어떤 기업들이 그동안에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는지를 7일 동안 체험하시는 것도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유료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7일 동안 무료 보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내용들을 들어와 보면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의외의 실적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혼조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월 달에는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좀 중심을 좀 잡을 것으로 보고 5월 달에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중구난방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대세는 반도체, 그 다음에 대형주,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형주 단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기대감이 높았었다라는 것은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외의 실적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확인이 됐듯이 4분기 실적에서 의외의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던 경험들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를 조금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처음에 살펴보고자 하는 기업은 호텔신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린 이후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 4만 원대 중반에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5만 원대 그 5만 3천 원까지 종가 기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 리포트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비용을 좀 줄인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곽감을 받았고 오늘 뭐 현대백화점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라는 점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선점했다라는 것이 리포트의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꾸준히 봐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 지금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올라갔지만 그 이전부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00만 원대부터 130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고 차영지 TV에서는 우리가 이제 120만 원대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 긍정적인 흐름이 꾸준히 이제 나타날 것이죠. 결국 차트상 흐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차트가 이쁜 차트예요. 거래가 움직이면서 차트가 움직인다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직전 매물대 구간을 가볍게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의 매출이 현재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 오히려 국내는 좀 줄었어요. 국내는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환율 효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면 150만 원 이상까지는 단기간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다른 식품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폼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제 계단식 상승 차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예요. 상당히 이런 차트들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들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는 방법이 윌리엄 오닐의 추적 방식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올라가는 차트들을 분석을 해서 결국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러한 주식인데 50만 원을 하회하면서 다소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 좀 보이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옆으로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오늘 50만 원에 53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현대차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안착 여부가 중요해요. 50만 원대를 안 깨는 거. 안착이라는 것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50만 원을 결국은 딛고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래야 60만 원, 70만 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오늘 현대차가 조금 뭐 좀 그런 것은 결국 로봇주와 오늘 같이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오면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로봇팀 물론 현대차가 오늘 아틀라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로봇에 대한 그 재편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대차가 그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뭐 새롭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잖아요.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많은 분들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좀 수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온 것은 50만 원을 안착하는 것이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OCI 홀딩스 굉장히 강했습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3% 강의 영상에서 이것을 분석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기업의 업황이 개선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좋은데 지금은 조금 이제 과열 국면인 것 같아요.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측면이 있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 매도 관점의 접근도 좋지 않을까. 물론 기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면이 다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종목이 이제 네이버입니다. 두예비를 먼저 볼까요? 네이버 보고 두예비를 보죠. 네이버가 차트가 이뻐졌어요. 저는 네이버를 보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저는 이제 그동안 네이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증권가의 리포트도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온 건 아닌데 간혹 네이버 같은 경우 바닥에서 차트가 전형적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네이버를 한 번씩 방송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차트만 보고 얘기합시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차트가 이쁘다. 차트가 이쁘다. 이거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데 지금 네이버 차트가 이게 무슨 뭐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를 지금 따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차트가 들어주는 모양이에요. 차트가 들어주는 모양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에 있어서의 네이버를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그동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물타기는 중기적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를 따로 개설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키움증권을 거래하던 미래에셋을 거래하던 뭐 KB금융을 KB증권을 거래하던 뭐 휴대폰을 통해서 바로 그 계좌를 하나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에 있는 거를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키움에서 키움으로, 삼성에서 삼성으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1000주 갖고 있었다 그러면 네이버 1000주는 그냥 갖고 있고 새롭게 200주를 신규 계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규 계좌가 20, 30% 남으면 그걸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존의 1000주랑 섞여버리면 평균 단가가 변해버립니다. 평균 단가가 변해버리면 이도 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물려 들어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좌를 좀 분리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두예빌입니다. 두예빌 지금 드디어 10만 원, 마의 10만 원 돌파했습니다. 역시 존버가 이기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서 가는 종목 거래가 붙었습니다. 결국 거래가 붙어야 됩니다.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두예빌 같은 경우 단기간에 10만 원대 중반까지의 우리가 긴 옆으로 이제 횡보한 구간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훈풍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에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또 마지막 협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 미국이라든지 이란, 이스라엘 같은 경우, 레바논까지 서로 명분만 주면 저는 언제든지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명분을 주고 끝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온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시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차영주 TV에서는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트와 같이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는 점 약속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라면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